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하면서 사실상 이민 비자 발급이 동결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리가 북상해 뉴올리언즈 인근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리얼 아이디 발급에 따른 높은 수요를 예상해 추가 직원 고용과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하려던 계획 대신 모든 정부기관의 비시민권자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 브리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된다면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fore, we are pursuing a new option to ensure a complete and timely count of the non-citizen population. Today, I will be issuing an executive order to put this very plan into effect immediately.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의 핵심은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이 시민, 비시민 숫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상무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계획이 즉각적으로 발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관련 자료가 정확한 유권자 인구에 기반해 각 주와 지방 입법체 선거구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취업 이민 1순위에서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하면서 사실상 이민 비자 발급이 동결돼 8월에는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모두 2년에서 3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 대상인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 2018년 4월 1일에서 이번 달에는 2016년 7월 1일로 1년 9개월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오픈돼 있던 석사 학위, 학사 학위 5년 경력자의 2순위는 2017년 1월 1일, 학사 학위 숙련, 학위 불문 비숙련 3순위는 2016년 7월 1일로 2년에서 3년 늦어졌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1순위 2018년 9월 1일, 2순위와 3순위 오픈으로 전달과 모두 동일합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부터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영주권 발급 수를 맞추기 위해 8월 중 취업이민 비자 발급 일자에 조정이 생겼다고 밝히고 10월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다시 7월 중 우선 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접수 가능 일자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3개월에서 5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리가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 가운데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즈 인근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어제 뉴올리언즈 남동쪽 플레이크 마인스 페리시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주 방위군 병력이 뉴올리언즈 등지에 배치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방제 당국은 미시시피강 제방에 모래주머니 수천 개를 쌓는 등 초긴장 상태에 휩싸였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베리가 시속 65km대 열대성 폭풍으로 미시시피강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베리가 해안에 상륙하면 풍속이 시속 75마일에 달해 카테고리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이 올라오면서 뉴올리언즈에는 어제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침수된 상태이며 허리케인 센터는 루이지애나 동부 지역에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도시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에 극도로 취약한 뉴올리언즈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도시 전역의 80%가 침수하면서 주민 1,500여 명이 숨지는 등 최악의 풍수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방재당국은 도시로 내려오는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주말까지 최고 5.8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이 6에서 7.6m 높이에서 범람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은 보수적 성향의 노년층 유권자들, 워런은 진보적 성향의 젊은 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와 코커스 당원대회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바이든은 26%, 워런은 19%로 나타났다고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레이스에서 유일한 흑인 여성인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각각 13%의 지지를 얻어 그 뒤를 이었고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인 피트 부티지지가 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아프리카계와 노년층, 온건 혹은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자였고 워런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와 18세에서 49세 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샌더스는 청년층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들에게 2차로 선호하는 후보들을 물어본 결과 해리스 14%, 워런 13%, 샌더스 12%, 바이든 10% 순이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견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을 따지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41대 45%로 엇갈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41%는 당장 탄핵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지만 39%는 충분한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회가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지 말고 트럼프가 임기를 제대로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달 기준금리에 대해 무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무역 부문 긴장으로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에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통화 정책도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말해 무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지난 50년간 강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도 무역과 성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비교적 강한 톤으로 기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감사를 받은 개인 납세자 비율은 200명 중 1명꼴로 16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금 관련 범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세무감사 비율은 0.59%에 불과해 전년의 0.60%에서 1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감사율은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3.23%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은 2011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 감사 비율의 하락은 IRS의 예산 축소와 이에 따른 감사 인력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2019년 IRS에 배정된 예산은 2010년에 140억 달러와 비교하면 27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감사 인력을 포함한 IRS의 전체 직원 숫자도 2010년 10만 명에서 7만 9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특히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변경된 개정세법이 시행됐지만 IRS의 직원 수는 그 전보다 3천 명이 더 줄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예산 축소는 세무 감사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탈세와 조세 회피 등 세금 관련 범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3년 이후 세금 범죄 관련 기소율은 60%나 급락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숫자도 사상 최저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 뉴저지 차량국 지점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차량국은 리얼 아이디 발급에 따른 높은 수요를 예상해 추가 직원 고용과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앞으로 주중에는 1시간 단축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대신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졌던 연장 운영은 폐지됐습니다. 또 2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점차적으로 발급 지점을 넓혀 나가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뉴저지주 리얼 아이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이름, 이메일, 지역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거주지 인근 지점 차량국에 리얼 아이디 발급 시작일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잦은 운행 지연과 취소로 악명이 높은 뉴저지 트랜짓이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바 있지만 열차 서비스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음에도 또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뉴저지 트랜짓의 열차 운행 취소 건수는 2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어난 총 1,6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트랜짓 열차 운행 취소 통보는 무려 373건에 달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월 18일 이전에는 주당 평균 약 50건의 열차 운행 취소 통보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주당 100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인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비교하면 올 상반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 취소 통보가 750건으로 뉴저지 트랜짓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트랜짓 열차 운행 차질의 원인으로는 기관사 등 열차 운행 인력 부족에서 열차 기계 결함, 신호기와 선로 결함 등이 꼽히고 있지만 해결책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랜짓 측은 열차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입 기관사 100명을 투입했지만 오는 10월이나 돼야 교육을 마칠 예정으로 당장 인력 부족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윌셔 사립초등학교의 장기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임대 사업을 재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임대에 대한 대다수의 부정적인 시선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이사진이 수긍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해서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용사 안에서 잘못하셔서 28만 불을 주는 우리가 이렇게 못했죠. 아니 맨 마지막에 그거는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윌셔 사립초등학교 장기 임대를 주장한 이사진이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주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시설 장기 임대에 대한 대다수의 비판적인 시각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결정을 하시지 말고 좀 여지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셨고 제가 한국 학원 관계자들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은 벌었지만 이미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은 남가주 한국학원의 입장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약을 해약하자니 위약금이 부담이 되고 장기 임대를 고수하자니 한인 커뮤니티의 반발 여론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브리치브 컨스트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지냐.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급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냐. 뭐 가능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저희 형편으로는 안 되죠. 돈이 내가 보기로는 100만 불 이상이 있어야지만 저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사진의 독단적인 행보에 한인 커뮤니티의 비난은 빗발치고 있는 상황.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에 대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LA 총영사관 측은 일주일 뒤 이사진의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는 주 검찰에 그 장기 임대 강행에 대해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 동포 사회의 페티션을 저희 그 총영사관하고 같이 제출을 할 예정이고, 또 그와 별도로 그간 여러 계기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그 현 이사진들의 각종 그 회계라든가 어떤 세무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형사 대응을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과거 이사진의 불법 재정 사용 내역과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기관과 일부 이사진이 모종의 관계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사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많이 있는 LA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0분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의 한 스트립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인 업체를 포함한 상점 3곳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대원 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불길은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0일 오후 4시쯤 엘머스트의 2층 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여아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시경은 불이 2층 부엌에서 시작됐으며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화재로 6살 소녀와 할아버지 그리고 용의자인 23세 남성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소녀의 어머니와 생후 10개월 된 남자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사들여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로 13명을 체포하고 증거품으로 8,000장의 기프트카드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이 지난 2년 동안 매달 100만 달러 규모로 계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크 웹사이트에서 훔친 신용카드 번호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이를 되판 뒤 체크캐싱 업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돈 세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연돼 왔던 퀸즈 칼리지 포인트 풋볼 전용구장 건설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고 뉴욕시 공원국이 밝혔습니다. 공사는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축구 경기장과 하키 필드도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 공원국에 따르면 풋볼 구장 건설과 함께 린든 플레이스 쪽으로 진입로가 새로 만들어지며 추가로 식수대와 조명 설치, 조경 공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베라자노 네로 브릿지에서 승객으로 분장한 마네킹을 태우고 가는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뒷좌석에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뉴저지 거주자인 운전자에게 카풀 차선 위반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